핵심 34번입니다. 34번째 회전수와 슬립, 유도전동기. 유도전동기 하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슬립이에요. 변압기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권수비잖아요. 유도기는 슬립이에요. 그래서 슬립을 기억하세요. 어렵게 기억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식을 얘기해보면 슬립은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에 대한 얘는 뭐예요?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속도라고 해요. 동기속도에 대한 상대속도의 비를 슬립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항하면 SNS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는 상대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상대속도가 되고 여기에서 회전자 속도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회전자 속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슬립이 0이다. 이렇게 되면 전격 전압이 가해지고 전동기는 회전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슬립이 1이다라고 하면 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n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이 0이 된다? 그러면 슬립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는 잘못 얘기했나요? 자, 다시 여기서 슬립이 1이 된다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슬립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전격 전압일 때 회전수가 0인 상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회전수가 0인 상태가 슬립이 1이 되고요. 슬립이 0이 된다, 이런 얘기는 얘는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정정할게요.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요거 0일 때와 1일 때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된 걸 표시할 때 이렇게 되는 게 유도전동기 특성 곡선이잖아요. 여기가 슬립이 1이고 여기가 슬립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운전하잖아요. 슬립이 수 %에서 운전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요거 기억 꼭 하세요. 슬립에 대한 관계. 자, 그리고 슬립의 범위가 있어요. 전동기는 슬립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슬립을 역회전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ns분의 ns-n이잖아요. 그런데 역회전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n이 되죠. 그러면 이 슬립은 얼마가 나오냐면 1.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역회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슬립이 1과 2 사이가 되는데 이 역회전,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동기라고 불러요. 여기는 전동기죠. 전동기의 슬립의 영역과 제동기에 대한 슬립의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자 속도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얘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는 슬립이 0과 1 사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요. 상대속도, 상대속도라는 것은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를 상대속도라고 한다. 슬립에서 나왔죠? 자, 슬립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제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유도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극수와 주파수와 동기속도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게 유도기예요. 그래서 유도기 하면 일단 동기속도는 P분의 120F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도기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슬립이 2일 때, 주파수가 50Hz일 때 회전자 속도가 600이래요. 이 얘기는 회전자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sNS가 되는데 얘가 600이라는 거죠. 1- 슬립이 2%입니다. 0.2가 되는 거죠. 얘가 60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600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NS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얘는 P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50이라는 거죠. 이게 NS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극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극수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수는 이것과 이것에 자리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1-0.2는 그대로고요. 120 곱하기 50도 그대로고요.
여기에 600이 오면 되겠죠. 그러면 극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극수를 구하면 얘가 몇 극이 나오냐면 8극이 나오죠. 8극. 따라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50Hz잖아요.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보는 겁니다. 50Hz면은 동기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120 곱하기 50이다. 그런데 만약에 극수가 4극이면 이 회전 속도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면 3이 되겠죠? 1500rpm 되나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4, 3, 10이니까 3, 5, 15, 1500rpm. 이건 600rpm이거든요. 그러니까 4극은 답이 안 되는 거죠. 8극을 한번 집어넣을까요? 8극 집어넣으면 이거 절반 되겠죠. 750rpm 되겠죠. 750rpm 가지고 600rpm 가지고 슬립이 0.2 나올까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수 대략 대입해보면 이 속도하고 비슷한 속도 나오는 것이 8극이다. 그러면 8극이 답이 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 접근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문제를 볼 때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8극이고 60Hz입니다. 뭐가 존재하죠? 동기 속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동기 속도 무조건 계산해야 돼요.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죠? 자, 얘는 8분의 120 곱하기 6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기 속도가 얼마 나올까요? 얘는 900rpm 나오나요? 900rpm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900rpm이 나오면 슬립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동기 속도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동기 속도 마이너스 실제 회전자 속도 이렇게 되네요. 얘가 슬립이에요. 이거 계산기 눌러보면요. 5% 나옵니다. 0.05 나와요. 그러니까 슬립이 5%다. 이런 얘기가 되죠. 유도기에서는 동기 속도와 슬립은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